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화여자대학교의 권세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런 귀한, 특히 1회 ESG 포럼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신 조선비즈에 깊은 감사의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계신 분들께 소개드릴 내용은 국내외 지속가능성 보고와 인증제도 및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ESG 보고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사실 정부에서도 이미 상당히 움직임을 보이고 계시지만은 인증제도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 연구를 준비를 하였고요. 그거에 따라서 오늘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모티베이션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현재 국내외의 ESG 보고와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인증 기준은 어떤 것이 있는가, 마지막으로 국내외에 거쳐서 현재 인증 제도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양상이 됐고 우리에게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줄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모티베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 자료를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한 100개 정도 기업들이 속칭 말하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거의 90% 정도의 기업들이 외부로부터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독립된 외부의 기관이라던가 개인이 어떤 기업이 발간하고 있는 ESG 경영 보고서 혹은 보고 내용이 어떤 인증 기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지금 보고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은 어찌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 ESG 경영 보고는 상당히 신뢰성 있게 보고되고 있고 외부에서도 그거를 인정하고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니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확인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2018년 정도에 인증 기준 중에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AA1000, AP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18년에 개정이 되면서 원칙들이 좀 수정이 되거나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2020년에 발간된 인증 보고서, ESG 정보에 대한 인증 보고서에 수정된 원칙에 따라서 인증을 하였다라는 언급이 없이 과거 기준으로 인증하였다는 식의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 걸 보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배경을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로는 사실 ESG 경영 정보를 인증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은 통일된 제도 혹은 기준 같은 게 좀 미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ESG 경영 정보를 발표하는 것조차도 지금 저희가 논의를 시작하고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고민하고 계시는 단계라서 인증까지 가는 건 좀 먼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어쨌건 이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제도적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기업의 자율에 맡겨지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렇다면은 제도가 없더라도 적어도 그거를 많이 쳐다보는 이제 국가 기관이 계시면은 좀 나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오늘 저희 패널로 오시는 송 팀장님 같은 분께서도 사실 관심을 갖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계시는 정부 관계 입장이시지만은 어찌 보면은 완전히 그 업무를 하시고 있다고 하는 그런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중간에 소개시켜드릴 프랑스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스페인 같은 경우 조금 더 제도적으로 완비가 되어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인증 보고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정부기관에서 정말 수행하고 있는 듯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인증 업무 제공자 즉 결국 회계감사인하고 좀 비슷한 역할일 텐데 그런 제공자들의 적격성 즉 퀄리티 있는 사람들이 하면은 적어도 그 기관이라든가 개인의 선의와 능력이 돼서 상당히 퀄리티 있는 인증 보고서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결국 이런 관점에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요약을 하면은 간단하게 ESG 정보 보고의 국내 현황을 요약을 드리고요. 이어서 인증제도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두 번째 발표를 한 황근식 팀장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실 예정이라서 최소한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ESG 보고서 인증에 대해서 국내외 지금 굉장히 많은 제도적 변화가 있는데 특히 해외에서 그 부분을 좀 여러 가지 정리를 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ESG 정보 보고에 대해서 국내외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2021년에 들어서 여기 지금 슬라이드 내용을 보시면은 2021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게 요즘의 트렌드라는 의미겠죠. 예를 들면은 금융위원회에서 21년에 ESG 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셨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단계적으로 공시를 해야 되는 대상 기업들의 범위가 넓어지다가 2030년 이후에는 유가증권 상장기업 전체가 ESG 경영과 관련된 정보를 의무 공시하도록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 11월 아마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세스비 국문 번역본을 공개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지속가능 경영보고 기준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만든 기준을 지금 국문 번역을 해서 공표를 하셨습니다. 거래소에서도 ESG 가이던스 같은 거를 발표했는데요. 올해 이제 거래소는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이 정보를 발간해야 되는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이니까 그분들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뭐 정보 허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업 지배구조원 같은 경우는 이미 E나 S나 G나 뭐 흔히 말해서 환경이라던가 뭐 기업 지배구조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시고 모범 기준 같은 것도 만드셨던 게 맞는데 최근에 급변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내외 상황 혹은 ESG의 중요성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가지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모범 기준 같은 걸 개정하고 계시고 일부 발표하신 부분도 있고 계속 개정하시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기준원에선 지금 한국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 다음 장표에 나오는 IFRS 재단에서 만든 지속가능경영보고기준위원회의 국내 대응되는 위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의 설립준비위원회 활동을 개시하였고 아마 내년 내후년 정도에는 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성 보고 지원센터를 설립하셔가지고 ESG 정보 공시 활동도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2021년에 굉장히 많은 ESG 정보 공시와 관련된 국내 움직임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외는 어떠냐? 해외도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앞선 플레이어는 유럽입니다. 예를 들면 벌써 2014년에 NFRD라고 불리는 비재무 정보 보고 지침을 제정해서 기업의 ESG 정보에 대해서 의무 공시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규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1년 3월에 지속 가능 금융 공시 규제, SFDR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거를 시행하여서 투자 상품의 지속 가능성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에는 EU 텍사몬이라고 이제 경제 활동의 지속 가능성 혹은 뭐 친환경성을 판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분류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공표를 하였고요. 또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IFRS 재단 같은 경우도 지금 다양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속가능 경영보고기준위원회 ISSB라 그러는데 이거를 2021년 11월 3일에 출범을 하였고요. 그거와 동시에 뭐 기후 프로토타입 보고서라든가 일반 프로토타입 보고서를 공표를 하였습니다. 이제 초안인 개념이죠, 프로토타입이니까. 그 다음에 좀 더 중요한 얘기인데 뭐 CDSB라든가 TCFD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속가능 경영 보고를 위한 혹은 환경과 관련된 보고를 위한 기준을 만드는 단체들이라든가 관련된 단체들입니다. 보고 기준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그 단체들과 협의를 하여서 좀 표준화 작업 같은 걸 시도를 하겠다. 이런 식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음 꼭지랑 연결이 되는데요. 2020년 9월에 이미 GRI, CDF, CDP 뭐 이런 등등 세스비도 들어가 있죠. 5개 기관이 협업을 하여서 비재무 정보 공개의 글로벌 표준 작업 수행을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뭐 ESG 정보 보고와 관련돼서는 글로벌리 단일화된 기준, 뭐 단일까지도 아니고요. 한 2개나 3개 정도 우리가 뭐 쓸만한 기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난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따로 또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저희 같이 후발주자로서 따라가는 나라들은 아무래도 도대체 어떤 걸 우리가 해야 되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텐데 뭐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할 것 같은데 이런 표준화 작업이 글로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한국에서도 아마 여러 분들께서 이제 참여하셔서 활동을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ESG 정보 인증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두 번째 세션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내용이라서 저는 최소한도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ESG 정보 인증 기준은 지금 앞단까지는 ESG 경영 정보를 보고를 하는 국내의 현황을 말씀드렸고, 그럼 그 보고된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냐 생각을 해볼 때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외부의 사람들이 와서 마치 회계 감사를 하듯이 이 보고서가 적정하게 작성된 것 같습니다라는 인증을 받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증에 대해서도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고 그 기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여기 장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AA1000AS, 뭐 AP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것과 ISE 3000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AA1000AS는 2018년도에 AP라고 하는데 이건 결국 원칙입니다. 프린시플이고 그 다음에 뒤에 AS가 붙인 게 이제 스탠다드로 조금 더 실무적인 적용 지침 같은 건데 그 부분이 2021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AA1000AS는 영국의 비영리 기관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영리 기관으로 바뀐 것 같은 이제 뒤에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카운터빌리티에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ISE 3000은 요거는 IASB 저희가 잘 아는 회계 감사와 관련된 국제 기관이죠. 거기서 공표를 하였던 겁니다. 인증 기준 사용자에 대한 얘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데 저희한테 왜 그러냐면은 일단 먼저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AA1000AS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 등록을 한 사용자는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돈을 낸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인증 기준을 이거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반면에 ISE 3000 같은 경우는 말은 길게 써져 있고 또 두 번째 세션에서도 말씀이 있으시겠지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회계 감사를 수행할 정도의 뭐 품질 통제 절차를 갖출 정도의 그런 기관만이 꼭 회계법인일 필요는 없지만요. 이런 인증 기준 ISE 3000을 사용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품질 통제 절차에 대해서 엄격한 기관만이 사용할 수 있는 제한 요건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인증 기준의 원칙은 AA1000AS 같은 경우는 네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괄성, 중요성, 그다음에 대응성, 영향성인데 이 영향성에 관련된 건 2018년에 개정이 돼서 추가됐고 이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AA1000AP 같은 경우는 국문 번역이 이미 어카운터빌리티 회사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를 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ISE 3000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약간 더 뎁스가 낮은 뭐 예를 들면은 전문가적 판단 아니면은 뭐 정보의 획득과 활용 이런 좀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적용될 만한 내용들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서술돼 있고 큰 원칙을 이제 요약해서 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증의 계층 얘기는 제가 조금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품질 통제 절차는 사실 AA1000AS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즉 이 인증 기준을 사용하는 기관들을 어떻게 퀄리티 관리를 할 거냐에 대한 얘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ISE 3000 같은 경우는 이게 결국은 회계 감사를 관련된 기관에서 출발한 기준서다 보니까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접적으로라도 인증 업무를 제공하는 기관의 여러 가지 품질 통제 절차가 갖추어져야 된다. 혹은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어느 정도 적격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런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인증 업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품질 혹은 인증 보고서의 품질 같은 것들을 제한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센스 이용료가 사실은 저희가 어떤 기준을 사용해서 무슨 일을 하면서 라이센스를 낸다는 게 조금 어색한데요. 저희 회계 쪽 업계에서는. 근데 AA1000AS 같은 경우는 뭐 기준들은 되게 많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고서 한 건 정도를 발간할 때마다 한 100만 원 정도의 돈을 어카운터빌리티사에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내에 죄송합니다. 국내에
인증 업무 관련된 보수 규모를 생각할 때 작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되고요. 뭐 아마도 여러 가지 시장상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흔히 말하는 EER, 그러니까 Extended External Reporting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IASB에서 ISE 3000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이고요. 사실상 ISE 3000이 발간된 이후 저희 ESG에 대한 얘기가 더 중요해지면서 단순히 비재무 정보 보고 지침 수준을 넘어서는 뭔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던가 혹은 반대로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 궁금함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IASB에서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실질적으로 적용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가이드를 발표한 거고요.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격성의 획득, 과연 ESG 정보 보고를 인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적격성들 같은 걸 획득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것도 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의 기타 인증 기준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환경과 관련된 거고요. 예를 들어서 ISE 3410번 같은 경우는 결국은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ISE 3000에서 파생된 인증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ISO 14064는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발간한 인증 기준으로서요. 사실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역시나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인증 기준입니다. 네, 이어서 사실 오늘 발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할애가 된 국내외 인증 현황 및 여러 가지 제도적 환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6월에 국제회계사연맹 IFAC이라고 불리는 데서 전 세계 22개국의 지속가능 경영 정보 보고 및 인증 현황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최근 자료로 흔히 말해서 따끈따끈한 자료를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기준 자체는 2021년 3월 말 기준으로 여러 22개국 국가 중에서 시총 상위 50개 기업들을 뽑아가지고 조사를 하였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경제 규모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미국, 영국, 중국, 독일 등등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100개 기업을 조사를 하였고요. 조사 결과 보면은 보고 혹은 공시된 지속가능 경영 정보 중에서 51% 절반 정도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비율이 사실 상당히 재밌는 게 아까 제가 서두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90% 정도가 인증을 받는다 그랬는데 글로벌리는 한 50%밖에 인증을 안 받는 거죠. 이거 비율 차이는 상당히 좀 함의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어찌 보면은 괜히 이 ESG 워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만드는 한국의 통계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인증 업무 수행 주체를 말씀을 드리면 한 63% 정도가 회계법인이 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다음 슬라이드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인증 기준은 이제 회계법인이 수행할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ISE 3000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비회계법인이 인증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준들, 아까 말씀드렸던 한 3-4가지 정도의 기준이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평균적으로는 ISE 3000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인증 기준이라고 생각됩니다. 기타 특이 사항은 이제 인증 비율이 국가별로 상당한 편차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ESG 인증이 벌써 의무화된 국가가 있는데 경영정보 인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3개 나라입니다. 여기는 인증 비율이 거의 90% 정도는 되고요. 그 다음에 회계법인이 인증 업무 수행 비중이 평균적으로 63%라고 했는데 나라별로도 차이가 큰데 예를 들면 한국이라든가 미국은 굉장히 낮고요. 유럽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한국의 경우 공시대상 기업의 92%가 이 자료에 따르면 인증을 받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숫자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약 5% 정도만 회계법인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럼 74%의 ESG 경영정보 보고가 AA1000AS를 인증 기준으로 사용하였고요. 이 부분은 사실 글로벌 통계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죠. 굳이 따지자면 미국과 조금 비슷한데 미국도 좀 다른 게 미국은 사실 ESG보다는 기후와 관련된 혹은
탄소 배출과 관련된 쪽에 경영 정보 보고 및 그에 대한 인증이 많은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ESG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회계법인이 인증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AA1000AS가 ISE 3000보다 많이 쓰이고 있고 이런 건 좀 특이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쪽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속 가능 경영 정보 대부분이 회계법인 거의 95%를 넘나들고 인증을 받고 있고 인증 기준은 또 말씀드렸다시피 90%를 훨씬 넘는 비율이 ISE 3000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증 기준으로. 이거를 좀 제가 혼자 생각을 좀 해보면은 지속 가능 경영 정보에 대해 인증이 의무화되면서 관련 규제도 강화되고 그거에 따른 법적 책임도 기업이라던가 혹은 인증 업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법안에 명시되면 당연히 직접적으로 오는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상대적으로 이런 인증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리스크를 감당 가능하거나 핸들해 본 기관이 회계법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회계법인이 특히 유럽 같은 나라 지금 이 3개국은 주로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회계법인이 좀 더 익숙한 인증 기준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ISE 3000인 것 같아서 뭐 그런 부분들이 다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나라도 인증과 관련된 부분이 의무화되거나 혹은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임 규정들이 들어오면은 양상이 좀 바뀔 것 같고요. 뭐 그거에 따라서 사실 지금 한국 상황은 뭐 법적 책임 문제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뭐 인증 보수와 관련된 부분도 워낙 작기 때문에 뭐 몇백만 원 수준인 경우가 많아서 사실 회계법인이 직접적으로 뛰어들어서 하기엔 덩치가 좀 작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규제를 정비해 가면서 좀 여러 가지 다른 복잡한 양상들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런 통계 혹은 유럽의 여러 양상들이 저희에게 좋은 타산지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제도적 환경 얘기에 앞서 이미 적용 중인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유럽 얘기를 할 건데 유럽의 NFRD 이제 비재무 정보 보고 지침에 대한 얘기입니다. 2014년에 이미 발표가 되었고요. 현재 유럽 연합 회원국들은 이 지침을 사실상 따라야 되는 상황이고 관련 법제화를 이미 끝마친 나라도 있고 아직도 하고 있는 나라도 있는 것 같은데 뭐 그거는 EU가 결국 국가 연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디렉티브라고 되어 있는데요. 글자를 보면은 이 디렉티브라는 의미가 회원국을 구속하지만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법제는 마련해야 되는 그런 규정들을 의미해서 아직 좀 속도의 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용 대상은 보면은 일반적인 사이즈의 대기업 혹은 뭐 상장사 혹은 이해관계자가 많은 금융회사들이나 아니면 공공기관들 혹은 공기업들 이런 기관들이 적용 대상인 것 같고요. 그 당시 2014년 기준으로 한 12,000개 정도의 EU 기업들이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고 내용을 보시면은 뭐 환경, 그러니까 ESG와 관련된 내용이 다양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3자 인증은 의무 인증이 아니고 사실 그거에 대한 언급도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은 선제적으로 ESG 경영정보 보고에 대해서 의무 인증을 해야 된다라는 규제를 도입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NFRD에 따라 가지고 규제를 도입한 나라들 중에서 ESG 정보, 경영 정보에 대한 의무 인증을 하는 3개국을 조금 더 자세히 조사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태리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태리 같은 경우 지금 뭐 복잡한 단어로 써져 있는 법들이 있는데 결국은 관련된 법입니다. 예, 그리고 결국 감독기관이 중요한데 현재 이탈리아 증권감독원에서 이 부분을 감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용 대상은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적용 대상과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EU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디렉티브 형식으로 발표된 거를 국가별로 법제하는 와중에 조금 더 유도리를 둘 수 있는 것 같고요. 뭐 보고 내용을 보시면은 뭐 결국 ESG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태리 같은 경우 특이하게 좀 더 기업의 범죄 책임에 관계된 내용들이 좀 더 들어가 있었습니다. 보고 관련 책임은 결과적으로는 경영지인이 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증보고서 내용은 이게 저희가 제 발표자를 아마 업로드를 할 테니까 뭐 제가 일일이 소개시켜 드린 것보다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부분 같고요. 처벌 규정이 사실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태리 증권감독원에서는 매년 일정 기준에 따라서 조사를 수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하는 감리와 유사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비재무 정보 보고에 대해서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인증 실패가 있을 경우에 기업의 경영진, 이사회 등등의 여러 가지 벌금이라던가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데요. 조금 다른 게 일단 프랑스 상법 자체의 회사 명칭이 우리와는 좀 법체가 달라서 예를 들면 SAS, SCAS 등등 그들 고유의 법체계에 따른 회사, 저희를 치면 유한회사 이런 거랑 1대1 대응되지는 않지만 회사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금융회사들, 직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회사들이 대상이고요. 보시면은 조금 특이한 게 프랑스는 연결 기준에 따라서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연결 기준에 따라서 연결 실체 최상위 회사가 ESG 경영 정보를 공시를 하면 그 밑에 종속 회사는 굳이 공시를 할 필요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좀 고민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비용 측면에서는 ESG 경영 정보에 대해서 비용 측면에서는 좀 약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공시 대상 정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업로드 제가 해드릴 자료를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통제 및 제재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ESG 경영 정보를 공시하는 모든 회사가 인증 대상은 아니고요.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500명 이상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매출액이 1억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증을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 밑에 외부 감사인이 누구냐면은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외부 감사인입니다.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외부 감사인이 이런 식으로 프랑스의 어떤 기업이 자기네 비재무 정보를 공시하고 있어라고 언급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한 게 프랑스 같은 경우는 독립된 제3자 인증을 할 때 이 독립된 제3자에 대해서 프랑스의 자격증 인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조건을 달아서 이런 사람들 혹은 이런 기관들만 인증을 할 수 있어라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독립된 자격증이 있다고까지는 얘기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아직은 그냥 특정 직렬에 종사하는 누군가 혹은 예를 들면 회계법인 이런 사람들이 인증할 수 있어라고 언급을 해주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관련 법령의 의무를 어기면 경영자가 법적 책임을 부담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스페인인데요. 스페인 같은 경우도 내용 거의 비슷합니다. 역시 스페인 증권감독원에서 관련된 관리 감독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조금 특이한 게 나머지 내용은 사실 비슷해서 생략을 하더라도 준거 기준에 대한 얘기가 특별하게 이 스페인 쪽의 법령을 검토하다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재밌게도 비재무적 성과에 대한 정보는 쭉 나와 있다가 GRI 등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즉 자체적으로 만든 경영 정보, ESG 경영 정보와 관련된 보고 기준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글로벌리 통용되는 여러 기준 중에 하나를 적절히 쓰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공시 대상 정보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통제 및 제재에 대한 내용인데 역시 제3자 검증, 그 다음에 법안 위반 시에 기업은 최대 60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스페인 증권감독원 같은 데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 보면서 인증이 잘못됐거나 보고서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런 기업에 처벌을 내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제 3개국의 상황을 요약한 거고요. 제가 다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역시 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미 적용이 되고 있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2021년에 국내에도 굉장히 많은 움직임이 있었듯이 해외에도 굉장히 많은 ESG 경영 정보 보고나 인증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말씀을 드릴 CSRD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2021년 4월에 유럽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인데 요약하면 CSRD라고 하는 요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NFRD만 해도 지금 우리나라보다 거의 10년이 앞서 있는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정도의 그런 기준들이 담겨 있는데 이 CSRD는 훨씬 더 급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여러 가지 검토 중인 초안 단계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대강은 저희가 그대로 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용 대상이 아까는 500명이라는 단어들이 많았는데 이제 250명으로 줄었습니다.
사실 그런 여러 가지 기준들을 낮추면서 적용 대상 기업들에 한 5만 개 정도에 가까운 EU 기업들이 적용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EU 기업의 한 75%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로 치면은 사실 유가증권 상장, 코스닥 상장뿐만이 아니라 뭐 비상장 기업 중에서 상장한 사이즈 기업들은 다 들어가는 그런 정도인 것 같고요. 적용 시기는 2022년 12월 1일, 즉 내년 정도죠. 내년까지 각국의 관련 법안을 만들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3, 4학년도부터 적용을 할 예정이라는데 이거는 뭐 정확하게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법제와 관련된 움직임을 검토해봐도 속도가 전혀 그 속도가 아니라서 조금 미스매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더라도 어쨌건 상당히 서두르고 있는 느낌입니다. 보고 내용은 사실 저희가 ESG 경영 정보에 대한 결국 보고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상당히 넘어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예를 들면 이중 중요성 기준, 지속 가능 위험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뿐만이 아니라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너희가 환경 파괴를 해서 북극의 얼음이 얼만큼 녹았냐를 뭐 그 정도까지 언급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관심사와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서에 잘 평가를 해서 넣어라. ESG 경영 정보 보고서에. 예. 물론 제가 지금 보고서라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이게 꼭 보고서 형태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보고서라고 저희가 하면은 꼭 뭔가 두꺼운 책자를 해서 기업에 괜히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실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향후 목표와 개선 방향을 포함한 미래지향적 정보를 담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항상 과거에 이렇게 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흔히 말해서 탄소 배출 저감하는 타겟을 너희가 얘기를 하고 그거를 이제 사실 얼만큼 지켰는지를 다음 보고서에 계속 담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미래지향적 정보를 담고 그 다음에 다음에 보고서는 그걸 얼만큼 달성했는지를 또 보고를 해야겠죠. 결국 기업 스스로의 족쇄가 되는 내용들을 담아라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파괴적인 정도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그 다음 내용들은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3자 인증이 또 의무화됩니다. 뭐 2023년 뭐 적용 시점쯤에는 제한적 확신 수준인데 2026년 이후에는 합리적 확신 정도까지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상당히 이제 까다로운 상황이죠. 그 다음에 처벌 및 감독 규정에 대한 얘기인데 흔히 말하는 회계 감리와 관련된 거랑 비슷하죠. 6년마다 각국의 규제 당국이 여기서 말하는 규제 당국은 사실은 ESG 경영 정보 및 인증을 전반적으로 감독하는 독립된 규제 감독 기관 정도의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규제 기관이 품질 검토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처벌도 하고 이러라. 오피셜하게 이런 감리 절차를 마련하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경영진에게 보고 실패 책임을 묻는 조항도 삽입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인증 업무 제공자의 적격성에 대한 얘기도 재밌는 얘기인데 뭐 얘기는 단어는 어렵습니다. 인가든 독립된 인증 서비스 제공자가 인증 업무를 제공한다는데 중요한 단어는 독립된 인증 업무 서비스는 사실은 익숙한 저희가 이쪽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익숙할 텐데 핵심은 인가된인 것 같습니다. 즉 뭐 별도의 자격증을 신설한다 아니다까지는 조금 얘기가 아직 구체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요. 적어도 ESG 경영정보 인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따로 인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은 얘기가 뭐 지금 기존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들은 한 23년까지 뭔가 교육을 하면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게 해주고 그 이후에는 뭔가 지속 가능 경영 보고 인증에 대한 뭐 시험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뭐 시험 통과한 사람들이 인증을 하게 해주는 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언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 환경에서도 굉장히 궁금한 내용이라 좀 찾아보니까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계속 좀 모니터링을 저 스스로도 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보면은 IT 관련된 게 좀 여러 가지 이슈가 돼서 공인회계사 시험 같은데 IT가 이제 추가될 예정이기도 한데 비슷한 맥락으로 뭐 공인회계사일 수도 있고 혹은 또 다른 자격증을 추가될 수도 있는데 그런 데서 ESG와 관련된 게 뭐 어떻게 보면은 실무 경력 혹은 뭐 시험의 과목 추가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ESG 경영 정보 인증하는 사람들에 대한 적격성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내용이 이미 있어서
면밀히 관찰하면서 좀 따라가고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혹은 한국 현실에 맞지 않은 것들은 적절히 가감해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영국과 미국인데 사실 자본시장에서 굉장히 큰 플레이어들인데 이 두 나라는 조금 유럽과는 궤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뭐 영국은 최근에는 뭐 회계 개혁이라고 해서 얘기가 많은데요. 최근에 몇 번의 이제 감사 실패가 있으면서 그 부분을 이제 회계 개혁에 담으면서 되게 다양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과연 ESG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찾아보니까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아까 잠깐 말했던 TCFD 이거는 기후 변화 관련된 얘기인데 그거와 관련된 뭐 권고 사항 이런 거를 충족시키는 공시 내용을 좀 담자. 그다음에 확대 감사라고 해서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위의 감사를 해보자. 감사인 인증 서비스를 확대해보자 정도의 언급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구체적으로 ESG랑 꼭 다 있냐고 얘기하면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고요. 어쨌든 영국의 최근의 움직임은 ESG 전 단계라고 하긴 그렇고 ESG랑 별개로 회계 감사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사람들에 따라서는 트럼프 행정부 때 워낙 얘기가 멈춰서 늦은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현재만 말씀을 드리면은 뭐 ESG 공시나 이런 부분을 강제하기보다는 기업들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자율적으로 무엇을 해보자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통계가 아까 아이팩 자료를 보면은 상당히 다른 나라랑 다릅니다. ESG가 아니라 미국은 E에만 관심이 주로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 관련된 거랑 관련이 많은 뭐 ISO 관련된 여러 가지 인증 기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는 뭐 그냥 회계법인이라기보다는 환경 전문가들이 와서 인증도 하고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최근에 SEC 이런 데서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공시 규정을 조금 더 정비를 하기 시작한 것 같고 뭐 최근에 하원에서는 ESG 공시와 관련된 법안을 또 통과시켜서 상원의 심사를 받고 있고 이렇습니다. 미국도 아마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좀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인데 지금 딱 2분 50초 남았는데요. 이제 유럽 사례를 사실 주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한국에서 ESG 정보 보고에 대해서 인증제도 도입 시 고민할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초들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증제도 도입 시점에 단일 보고서 작성 기준 혹은 단일 인증 기준을 사용할 것인가. 보면은 최근에 예를 들어서 보고서 작성 기준은 공시 기준 같은 걸 보면은 최근에 ISSB라든가 여러 단체들이 협의를 해서 표준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을 보면서 굳이 뭐 예를 들면 아까 스페인 같이 글로벌리 통용되는 기준으로 보고를 하면 돼라는 식의 언급보다는 단일 기준을 쓸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한국 기업들은 예를 들면 IFRS 적용 시점에도 지금도 원칙 중심 회계 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신데 현업에서는 결국은 조금 더 저희가 약간 갈라치기 하는 것보다는 좀 모아서 예를 들면 표준화 시켜서 하는 게 기업들의 혼란을 좀 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 있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볼 때는 표준화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같이 고민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증 기준의 경우는 국내 기업 적용 시 역시 또 당장 A라는 인증 기준으로 보고를 한 것과 B라는 인증 기준으로 보고를 할 때 사실 둘의 층위가 완전히 같지 않기 때문에 과연 자본시장에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을까부터 해서 굉장히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서 볼 때는 이것도 역시 표준화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은 그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인증에 대해서 저희가 제도적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좀 늦지만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인증 기준 관련돼서도 몇 가지 논의들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ESG 정보 보고 및 이에 대한 인증 업무의 질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역시 또 규제 감독 기관이 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SG 경영 정보뿐만 아니라 기업의 공시의 퀄리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은 결국은 독립된 제3자 인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의 역학관계 및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를 하고 감리를 수행하는 게 규제기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ESG 정보 보고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결국은 ESG 보고의 질 혹은 인증 업무의 질이 향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증 업무 제공자의 적격성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뭐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뭐 ESG 정보 보고 관련돼서는
사실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리스트들을 받아보면은. 그런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뭐 별도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될지, 혹은 기존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던 혹은 인증 업무의 전문가들이 조금 더 뭘 하면 같이 또 이것도 인증할 수 있게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굉장히 급진적인 변화를 담고 있는 CSRD가 뭐 어떻게 보면 지금 단계에선 제가 보기엔 가장 엄격한 기준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제가 지금 언급드린 모든 부분을 담고 어떻게 보면 국가별로 적용을 하고 있으니, 스물 몇 개 나라들에 대한 실험을 저희가 관찰할 수 있으니 그걸 보면서 좀 잘 벤치마크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사족인데 걱정이 약간 되는 게,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게 또 다른 무역 장벽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또 너무 늦으면은 그만큼 또 리스크를 부담한 느낌입니다. 이게 기업들의 부담이 되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감당해야 되는 무역 장벽 혹은 세금 같은 요소도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균형을 잘 찾아가면서 기업의 부담과 꼭 해야 되는 상황과 이런 것들을 좀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동안 거의 40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